실전 활용도, 그 활용도가 이제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뭐 한 30%대 정도밖에 안 되죠. 서울에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에 몇 세대의 음악가들이 모여 있거든요. 이들이 연주할 수 있는 공간, 연주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거가 거의 드물죠. 평소 공연 예술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2016년 공공지원 현황에 따르면 문화예술 정부 예산은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예산이 사용되는 공연장 개수는 전국적으로 1000여 개에 이르는데요. 그중 문화예술회관과 기타 공공공연시설이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공연시설들이 얼마나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가는 의문으로 남습니다. 서울에도 30개가 넘는 문화예술회관과 기타 공공공연장이 있지만 돈 먹는 하마라는 낙인이 찍혀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현실입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시간에는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9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공청회. 문화예술회관의 현 상황에 대한 비판과 공연예술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기록들을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전국 문예회관의 공연 가동률이 매우 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전체로 보면 문예회관만 해도 뭐 건 250개 가까이 있고 하니까 웬만한 도시에 하나씩 다 있다고 봐야죠. 근데 그게 이제 시장 기능을 못하는 게 문제죠. 지자체에서 공연장 지원 목적대로 한다면 최소한 1년에 한 150일 정도는 공연을 열어줘야 시민들이 그걸 즐기고 생활화할 수 있는데 공연 만들어주는 데가 없어요, 지금 지자체들이. 그러니까 공연장이 놀고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공연예술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예회관은 35.6%, 기타 공공시설은 25.6%로 민간시설의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혹시 민간시설에 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적은 건 아닐까요? 조사에 따르면 2016년을 기준으로 공연예술에 대한 예산은 무려 1조 5천억 원이 넘고 그중 7천억 원 정도가 공연시설 건립과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사용됐습니다. 문화예술 쪽만 하면 대략 한 1.2%, 한 5조 정도 되고요. 그 문화예술 중에도 공연예술만 또 딱 뽑으면 한 1조 5천억 정도 되죠. 국시비 말고도 이제 또 각종 기금이 있어요. 그 기금도 한 2천억 정도 되고 지원되는 예산이 1조 5천억 정도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에요. 적지 않은 금액이 공연예술과 문예회관 같은 공연시설에 지원되고 있지만 가동률은 형편없이 낮은 현실. 예산 문제가 아니라면 혹시 인력이 부족해 생긴 문제는 아닐까요? 문예회관의 시설 수는 민간 시설의 절반에 해당하는 반면 종사자 수는 2배가량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에 이제 문예회관들 가보면 공연하는 날보다 문 닫혀 있는 날이 더 많아요. 주민들이 보면 일주일에 한 번 공연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문이 닫혀 있는데 그 이유는 결국은 그 안에 그 채워지는 콘텐츠를 만들 예산이 없는 거죠. 그 문예회관들이 주민들을 좋아하는 어떤 음악 프로그램을 만들고 음악인들 캐스팅해서 거기서 공연을 열어야 되는데 이제 그럴 예산이 없어요. 공연 예술 지원금은 많은데 공연 프로그램을 만들 예산이 없다는 말. 그렇다면 예술인들을 위해 사용된 건 아닐까?
예산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었는데 결국 저희한테 저희 피부에 와닿는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조성이 돼 있지도 않고요. 지금 서울에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에 몇 세대의 음악가들이 모여 있거든요. 이들이 연주할 수 있는 공간, 연주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거가 거의 드물죠. 문화예술 예산, 시설과 종사자 수 모두 늘어나고 있지만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과 기타 공공공연시설의 종사자 수가 7,000명이 넘는데도 시설 가동률은 떨어진다. 아이러니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걸까요? 공연시설 가동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일반 시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획 공연의 부족, 사업 연속성의 부재, 마케팅 실패, 서비스 마인드 부족.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하나로 모아지는데요. 바로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의 전문성 부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명감과 책임감, 그리고 예술인과의 소통 부재로 인한 문제는 지금 현재도 수없이 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 작업을 하던 보조 스태프가 무대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관계자 사이에서 책임 공방전까지 벌어졌는데요. 극장 무대 반절 이상이 15m 이하로 하강하는 매우 특이하고 위험한 구조를 갖고 있었으면서도 그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대화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당위성의 부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문예회관 또 예술기관의 의견과 그 운영의 주체는 예술인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극장의 무대 감독이 있었어도 또 호남 오페라단의 그 작품의 무대 감독이 또 있었어요. 이렇게 두 명의 무대 감독이 상존하는 형태 속에서 책임 소재도 애매하게 되어버린 거거든요. 이와 같은 형태의 공연이 매일 전국에서 일어납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예술회관은 공무원의 관리하에 있고 그로 인해 무대와 공연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져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예술인들의 생각입니다. 공무원들이 순환 근무라고 하죠. 보통 발령받아서 한 1년 반 있다가 또 발령받아서 돌아가는 이런 순환 근무를 하는데 그 이분들이 순환 근무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공연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런 사업 연속성은 많이 떨어지죠.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오랜 기간 동안 거기서 경험을 하고 지식을 쌓으시면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순환보직인 거죠. 2년 만에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전문성 부재는 공연질의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무대에서는 예술인들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설과 소통으로 불편을 겪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요. 서울 유명 공연장에서도 어떤 기타가 협연을 하는 일이 있었었는데 기타는 아무래도 오케스트라 반주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소리가 작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 마이크를 써야 됩니다. 근데 노래방 마이크를 갖다 준다든지 연주자들이 뭔가 연주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하고 뭔가 아주 작은 거에서도 심기가 불안해질 수 있는데 그런 요인들을 잘 서포트해 주는 것보다도 너네가 우리한테 맞춰라. 연주자들 공연장에 맞춰라 하는 것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전문성이 떨어지면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없고 대관에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지자체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뭐 이런 문화회관 정도는 시나 구의 과장 정도면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일로 본다는 거죠. 정말 이게 전문적인 영역인데 그러니까 뭐 사업비도 아주 작게 주고 그런데 그런 공연장 설립이나 공연장 규모를 보면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죠. 행정 공무원들이 이제 공연 예술이나 이런 미술 영역 이런 쪽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구상을 하거나 기획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큰 문제죠.
기획 공연이 줄어들면 관람료가 비싼 대관 공연이 줄을 이루게 되고 그러면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도 줄어들게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의 공연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술인들은 전문 인력을 갖춘 제대로 된 재단을 설립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서울 경기 지역 쪽은 시스템은 조금 전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회관들이 이제 재단 법인화가 돼 있어가지고 공연이나 이런 쪽 전문가들이 이제 조직을 운영을 하는 편인데 일단은 이제 뭐 공연 예술을 전공한 사람이 공연을 기획을 한다거나 시민들의 뭐 공연 향수를 위한 무슨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할 때 아무래도 전문적인 그 퀄리티가 높아지죠. 각 지역 자치단체들이 건립한 문예회관의 설립 목적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고 지역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문화예술회관의 공연예술 지원금이 집중되는 이유 또한 기초, 순수, 전통예술의 보존과 발전, 그리고 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책무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선 보다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문화예술회관의 전문 법인화입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문화재단이 설립된 곳은 총 14개구. 내년 1월에 개관 예정인 곳을 포함하면 15곳이고 여러 자치구에서 문화재단 설립에 관해 논의 중입니다. 문화재단이 있는 곳은 대부분 이제 자체 공연 시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문화재단이 아직 설립이 안 돼 있는 구도, 그 공연장 시설들은 웬만하면 구별로 다 있어요. 재단법인 문화재단이 있는 자치구는 대부분 공연장을 갖추고 있고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역시 높은 편입니다. 있으면 아무래도 활용도가 그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니까 전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모든 재단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광진문화재단의 2018년 예산안입니다. 예산 대부분이 경상비로 사용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 공연 또한 거의 없는 상황.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걸까요? 2015년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며 설립된 광진문화재단. 설립 후 2년도 채 되지 않아 각종 비리 의혹에 시달렸고 결국 행정사무감사까지 받게 됩니다. 감사에서 이제 전문가들 저희 5분인가 모셔서 자문 받아가면서 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종합하고 우리가 볼 때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업체 선정이라든가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세요. 그냥 그 김용기 사장님 인맥 따라서 오셔서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지난해 연말엔 구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존폐 위기까지 직면했습니다. 예산을 줘보자. 예산을 줘서 정말 제대로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자. 그동안 잘못된 부분을 또 다시 거울 삼아서 잘하면은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하고 감사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예산을 줄 수 있는 명분도 되지. 전혀 어떤 상황도 없이 그냥 다시 또 예산 준다는 거는 뭐 그때 일을 다시 반복하라는 의미하고 같은 거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그런 의견을 냈지만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는 혹독했고 결국 2018년 예산안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금으로 설립된 재단의 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문화재단이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문화재단이 없어진다면 그동안 우리가 투자한 게 너무 국민들에게 죄송할 것 같아요. 문화재단을 제대로 운영 못해서 국민인 혈세를 잘못 집행됐다면
그거를 거울 삼아서 더 알차게 운영을 잘해서 정말 구민의 어떤 복리 증진, 그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재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관리 감독도 잘하고 또 문화재단이 더 알차게 좀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 또 같이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재단을 설립했다 하더라도 경험과 전문성 있는 인력이 뒷받침돼야 제대로 된 문화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걸 광진문화재단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공연 예술을 가장 잘 아는 전문 인력이 시설을 관리하는 건 맞지만 광진문화재단의 경우처럼 운영에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재단이 존속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만 있다면 재단이 설립되지 않아도 주민과 예술인 모두가 만족할 만한 문화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네에 이런 게 있는 게 좀 감사하죠. 진짜 이게 많은 시민들이 애용을 해요. 특히 또 저녁에 되면은 또 모임들이 여기서도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모임들도 가끔 이렇게 하고. 굉장히 여기는 정말 주민들한테 정말 유익한 장소예요. 위치도 좋고 그다음에 일단은 환경이 좋으니까. 무료 공연도 있고 유료 공연도 있는데 무료 공연도 좀 자주 여는 편이에요. 2011년에 개관한 강동 아트센터. 1년 내내 쉬지 않고 각종 공연, 교육, 전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요. 저희도 문화복지라는 개념을 항상 머리에 두면서 이 문화예술을 통한 만족도 제공이 복지에도 도움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동 아트센터는 연평균 공연 횟수 338회, 전국 공연장보다 4배 이상입니다. 기획 공연의 비중 또한 70%에 육박합니다. 저희가 대극장하고 소극장 두 군데 공연장이 있는데요. 대극장 같은 경우는 평균 85% 정도 가동이 되고 있고요. 소극장은 조금 떨어져서 70%, 7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 횟수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간 자체적으로 기획 공연을 보통 350회에서 400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공연 관람 후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강동 아트센터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고도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공연장으로 자리 잡은 비결은 뭘까요? 강동 아트센터가 2011년 가을에 개관을 했는데요. 개관 초기에는 사실은 관객 모객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처에서 공연장이 생긴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공연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것들이 이제 굉장히 저가의 관람료를 책정하고 대신 공연의 품질은 최고로 높여서 좋은 공연을 싸게 볼 수 있는 기회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드렸고요. 또 하나는 학생들을 위한 공연들을 장기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단체 관람 올 수 있도록 평일 시간대를 맞춰서 장기 공연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와서 지내기도 편하고 공연도 재미있고 또 아이들이 와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도 같이 더 좀 더 편하게 오실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쭉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객석 점유율 76.6%의 성과를 이뤄냈는데요. 세금으로 설립된 주민의 시설인 만큼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아트센터를 찾는 대부분의 관람객이 강동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도 괄목할 결과인데요. 주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이 주민의 문화복지 역할을 톡톡히 한 겁니다. 여기 일하는 직원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구청에서 직접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5분 계시고요. 나머지는 계약직으로 해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아니면 종사하고 전공한 이런 사람들로 전문 계약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장의 예술인들하고 소통이 좀 더 수월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아무래도 같은 분야에 계속 그 지속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속적인 그 기간에서 오는 소통의 원활함이라든가 아니면 정보의 습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충분히 장점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전문 인력들이 자리를 잡으면
결국에는 기획이라는 걸 많이 만들게 되고 예술가들을 또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예술가들과의 그런 교류로서 많은 또 다양한 아이디어가 오가면서 여러 가지 기획을 만들 수가 있겠죠. 또한 연주자들이 그런 기술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의 전문적인 거를 그런 전문 인력들이 있어준다면 훨씬 더 진행이나 여러 가지가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재단법인조차 운영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강동 아트센터의 경우는 어떨까요? 당장 예산 편성 때부터 간섭을 이런저런 사업을 하지 말라라든지 사업 규모를 줄이라든지 예산이 이거밖에 없다라든지 그렇게 되면 전문인들도 활동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적게 편성해 주면 사업을 많이 못 하는 거죠. 강동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트센터 운영에 관해서 이제 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신 편이고요. 저희 의견을 좀 많이 믿어주는 편이라 일하기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연간 예산이 좀 유동적이긴 한데 30억을 기준으로 해서 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경상비가 약 한 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업비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부분들이 그 무대 시설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많고요. 저희가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연장 중에서는 공연, 전시, 사업비가 비교적 많은 편에 들어갑니다. 강동 아트센터도 예산에 대한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화로 소통하며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의회에서 돈 먹는 하마라고 상당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없으니까요. 성과라는 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가동률, 객석 점유율 이런 수치를 계속 개발을 해내는 건데 사실은 맞지 않죠. 공연이 얼마나 많이 돌아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알차게 돌아갔냐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수치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의원들이 제가 좀 자주 공연장을 좀 찾으셔서 여기저기서 공연도 좀 보시고 무대 뒤도 가서 어떻게 일하는지 좀 보시고 하신다 그러면 이해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강동 아트센터의 경우처럼 관이 운영한다 해도 전문성을 갖추고 공연 예술에 대한 관심만 있다면 주민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나 이런 기관이 이 공연장을 시민들한테 무슨 목적으로 지었는가를 생각한다면 그 공연장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역시 공연이에요. 예술행위. 이걸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예술행위가 그냥 공연장 지어놓으면 저절로 시장 경제처럼 예술 공연들이 저절로 막 흘러들어와가지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이 건물을 설립했던 목적에 따라서 지자체가 공연을 만들어야 돼요. 얼마나 효율성 있는 예산을 쓰느냐, 그 다음에 얼마나 제대로 된 예산 투입을 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일반 기업 이윤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간은 구민에게 베푸는 게 문화재단이 활성화됨으로써 구민이 어떤 이렇게 행복이나 국민들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오면은 그게 이윤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술이라는 거는 인간의 가치와 소중함을 더 일깨워주고 그럼으로써 서로 배려와 격려를 해주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문화예술회관을 포함한 공공공연장 수가 적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시스템도 나쁘지 않다면 공연장 활용도와 주민 만족도 역시 높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문화예술회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데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전문성과 사명감의 부재로 인해 시설 활용도가 현저히 낮을 수도 있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생각과 의견들로 턱없이 모자란 사업비가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질 높은 공연을 제공하기 위해선 지금과는 다른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인식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공연 예술을 바라보는 대중의 인식을 바꾸는 일이고 그 일을 문화예술회관이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층 취재 쌍심지 이번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